예,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앞서 예고도 해드렸었는데요. 근데 지난주에 3분기 시즌 최종 마무리됐기 때문에 네. 섹터별로 어떤 결과 나왔고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찾아갈 수 있는지까지 종합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큰 그림에서부터 숫자 확인해 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큰 그림 숫자까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코스피 534개사요. 여기서는 이제 금융회사들 이제 제외합니다. 일반적으로요. 매출액은 5.84%가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한 7%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3분기만 보시면 거가 되겠고요. 순이익이 한 3.4% 정도 늘어난 것이 전체적인 코스피에 대한 시장이 되겠고요. 코스닥은 약간 좀 썰렁합니다. 코스닥은 상장법인 843개의 기업만 전개 만났는데요. 매출은 3%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7%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여하튼 좀 재미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큰 틀에서 코스닥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실적 얘기할 때 더 주목하는 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때문에 일어나는 착시여서 네네. 이거 제외하고 나서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큰 회사들 보면 이제 증권사보다 뭐 유니버스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 보통 200여 개까지는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영업이익의 규모가 큰 회사 기준만 보더라도 한 45% 정도 되고요. 네. 다 포함하면 40%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두 개의 영업이익을 빼고 다 작년 대비 기준으로 하면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은 11.38%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좀 냉정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저평가돼 있다는 이야기 많이 해드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PR이 뭐 800 이하까지 나오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그렇게 PR이 낮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냉정한 현실이다라고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제외하긴 했는데 그러면 네. 다른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을 빼고 나서 네네. 좀 실적 나온 거에 특징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중소기업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만 보자는 예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 기준으로요. 영업이익 상위 20개사 중에서 12개가 지난해 3분기보다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뭐 시가총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큰 규모 중에 대부분은 절반 이상이 3분기보다 이익이 줄어들었고요. 가장 큰 것은 자동차라든가 정유화학이 규모가 크거든요. 네. 이들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이 영향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영업이익이 상위 1위부터 10위, 20위까지 보겠는데요. 쭉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특히 증가율로 보면 SK하이닉스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SK하이닉스 빼놨을 때가 더 커지는 겁니다. SK, 포스코, L전자까지 해갖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까지가 거의 이익의 증가함이 없는 상태나 이익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충격적이죠. 현대자동차가 49%가 이익이 줄어들었고요. 롯데케미칼이 한 15% 줄어들었고요. 하나는 큰 차이 없고 GS는 올라가는 모습 보여드리겠고요. 근데 다음에 11위부터 20위까지 보여드리면 대부분이 파란색으로 많이 나오죠. 네. LG, 현대모비스, KT 그리고 CJ 등등 해갖고요. SOL, KTNG까지 해서 이익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삼성물산과 특히 GS건설은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익이 상당히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전망은요. 그래서 이런 정도 빼놓고는 증가율로 보면 GS건설이 제일 좋았고요. 그렇지만 규모는 20번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다만 규모가 가장 큰 두 회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가 70% 정도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 두 회사를 포함하거나 아니면 뺄 때 아니면 삼성전자만 뺐을 때랑 수치가 많이 좀 바뀐다, 다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위권까지의 영업이익을 살펴봤는데 3분기 실적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누적 상황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누적 상황까지 보면 좋다 이죠. 3분기를 한 분기만 빼면 좀 에러가 있을 수 있으니 좀 누적해서 보자는 것이다. 이것도 표로 간단히 정리했는데요. 코스피 기준 보면 매출액 5.47%, 삼성전자 제외시키면 5.37%. 큰 차이가 없는데요. 영업이익은 7.8% 증가해서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거의 뭐 움직임이 없어요. 이제 마이너스로. 네. 그리고 순이익은 6.7%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EPS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쉽게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여기서 저 계산을 따로 안 했는데 SK하이닉스가 제외하면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훅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작년 대비 SK하이닉스가 워낙 컸기 때문에 5, 6% 정도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코스닥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코스닥은 1, 3분기까지 매출 3% 늘어난 반면에 영업이 7%, 순이익이 한 2% 정도 늘어난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누적
실적이네요. 그러면 섹터별로는 어땠는지도 한번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3분기까지의 섹터별로 보겠는데 섹터가 여기 딱 나오는데 이게 숫자로 그냥 딱 떨어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전기전자 뭐겠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예. 되겠고요. 건설은 이제 GS건설 이런 거, 그리고 현대건설, 그리고 대림산업, 뭐 삼성엔지니어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식료도 좋게 나오지만 음식료는 좀 우리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이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료라는 것이 좋고 지금 시장에서 분명히 이 방어 섹터는 맞습니다. 앞서 정 팀장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맞거든요. 그렇지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다는 게 좀 한계가 있겠고요. 서비스가 있고요. 서비스 뭐 지중에서 이런 게 몇 개 들어 있습니다. 철강 금속도 좋아졌다고 하지만 큰 좋아지는 게 없겠고요. 화학 있고요. 통신, 여기서 통신도 보시면 통신이 이익이 늘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쪽 올라가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네. 통신은 어떤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환경, 전체적인 사이클, 경기 사이클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보셔야 되겠고요. 운수 창금, 운수 장비가 이제 문제죠. 운수 장비. 운수 장비가 뭡니까? 이게 자동차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좋아지는 쪽 가서 그나마 방법이 있다. 아래쪽은 재미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코스닥 보겠는데요. 코스닥은 뭐 압도적이죠. 오락문화거든요. 이게 오락문화가 이제 법적인 부분이고 네. 오락문화가 쉽게 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엔터거든요. 그렇죠. 엔터. 가수면 가수, 게임이면 게임. 거기에 이제 딱 이해되겠죠. 금융이 있고요. 유통이 있고요. 기타 서비스, IT, 뭐 건설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런 쪽에서 오락문화가 압도적으로 좀 끌고 나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코스피와 코스닥 섹터별로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별로 저희가 수치들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면 증권사의 평가도 좀 궁금해집니다. 이번 실적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들 내놓고 있습니까? 네, 몇몇 증권사가 이제 종합 분석을 냈는데요. 유한타증권 거로 오늘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이러한 것을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네. 그러면서 좀 포인트를 대규모 어닝 쇼크는 별로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눈높이가 급속히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적 수치 보면 최종적으로 보면 어닝 쇼크가 맞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여기도 났지만 유니버스 200 종목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익 비중이 45.4%. 엄청나게 그러게요. 비중이 크다는 얘기하겠고요. 두 기업의 컨센서스가 소폭 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실적이 좀 괜찮았다라고 보여야 되겠고요. 컨센서스 부합률은 97%. 아마 여기 이제 컨센서스 부합이고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나오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한 30% 초반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이 정도 보면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어닝 달성률을 호조로 보이는 기업이나 그렇지 않은 기업을 좀 딱 기업을 찍어서 설명 나오겠는데요. 워낙 규모가 있다 보니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그리고 요즘 뭐 올해 들어 가장 핫한 주식 중에 하나죠. 필라코리아. 그쵸. 네, 필라코리아. 그러니까 그 달성률이 143%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SK이노베이션은 나름 이렇게 선방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 다음은 부진했던 것은 뭐 계속 나오지만 현대차, 기아차, 아모레퍼시픽,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CJ, CGV 뭐 안 봐도 뻔하죠. 주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 딱 머릿속에 그리시면 계실 것 같습니다. 현대일렉트릭 정도 제외하고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렇게 실적들을 확인해 봤는데 또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앞으로의 전망도 좀 암울하기도 하고 우리가 네.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실적 추정치가 나왔을 때 방향성이 그래도 하향 조정되느냐 그래도 상향되느냐 그렇죠. 뭐 네. 이거였는데 맞습니다. 그건 좀 안 좋죠. 이거를 4분기 이제 3분기 끝났으니까 이제 3분기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지나간 네. 얘기고요. 이제 4분기랑 내년의 전망치를 그림을 그려놓는데요. 두 개 다 쭉쭉쭉쭉 내려가고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거가 역시 4분기나 1분기의 내년도 전체적인 실적 전망이 뭐라 그럴까요? 좀 하향 속도가 좀 가파라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실제로 보면 2019년 영업이익의 전망치가요. 9월 이후 6주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10조 원 이상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고요. 지금 유한타에서 본 2019년 이익 증가율이 3.2%예요. 3.2%요. 그러면 분기를 보면 2분기에는 이제 감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좋다 이거죠. 분기 이익 증가율이 3%. 이것도 뭐 나름 선방할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반도체나 지금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익의 증가 어떤 그 목표치가 내려가고 있는데요. 내년에 이익이 감소 규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도 나왔다시피 지금은 거의 뭐 조금 7% 올라갔지만 똔똔인데 예.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SK하이닉스 이익이 감소하면 제가 봤을 때 내년에 2019년 전체 상장사 있죠.
상장세 이익의 감소 가능성을 우리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적 감소가 전망이 되고 있고 추정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분명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또 선반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만큼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시즌 그리고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열쇠 빅데이터. 이를 기반으로 탄생한 인공지능 딜링 시스템 X. 누가 가장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가? 총 상금 1억 원이 걸린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 X 챌린지 2018 머니투데이 방송이 독점 생중계합니다.